지금부터 2019년 4사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네,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4사분기 및 연간 국내 총생산 속보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4사분기 경제성장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 투자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0.7%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나면서 6.3% 증가하였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기계류 등이 늘었으나 운수 서비스 등이 줄어들면서 0.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거주자 국외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농림어업은 재배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1.6% 성장하였고 전기가스 수도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3.9%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은 토목 및 건물 건설이 모두 늘어나면서 4.9% 성장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 1.2%보다 낮은 0.5%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중 연간으로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실질 국내 총소득 즉 GDI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여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4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었으나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 4분기에 순수출의 기여도가 1.4%포인트로 매우 높은 관계로 인해서 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4, 4분기는 0.0%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플러스 1.3%포인트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최종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확대되고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9%포인트에서 플러스 0.9%포인트로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0%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경제 주체별로 볼 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서도 정부 부문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출의 기여도가 1.4%포인트에서 0.0%포인트로 축소되었지만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상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정부의 2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 등으로 재정 집행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0.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정부 투자가 생활 밀착형 SOC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데 기여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소비도 복지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건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질 GD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질 GDI는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교육 조건 악화는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유, 석탄 및 석유 제품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받을 건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저기서 백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백브리핑장에서 질문해 주시고 카메라로 담거나 큰 평가 이것 등과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조선비즈의 조은임 기자입니다. 그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연간으로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연간 실질 성장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금 2.01%인데 명목 성장률을 현 상황에서 추정을 해볼 때 1%대인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목 성장률은 명목 GNI, 명목 GDP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3월 3일 날 발표할 때는 저희가 지금은 속보치잖아요. 좀 있으면 잠정치 발표될 때 나가게 될 텐데 GDP 디플레이터가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 성장률이 지금 2%가 나왔고 그 상태에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은 이번 성장률보다는 실질 성장률보다는 낮아질 거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까지 1사부터 3, 4분기까지 한 1% 정도 됐는데 4, 4분기를 제가 통계하는 사람으로서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비즈 정원석입니다. 그 실질 국내 총소득을 보니까 작년 2019년에 0.4%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GDI가 감소한 게 통계 작성 시기열을 보니까 53년도 그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56년에 한 번 있었고 80년에 한 번 있었고 97년에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 국내 GDI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GDI라는 컨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입해 낼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내에서 생산을 열심히 해서 밖에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많은 수출을 했을 때 해외로부터 더 많은 수입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컨셉하에서 GDI라는 컨셉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2019년의 경우에는 반도체랑 우리 수출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수입품 가격도 물론 석유 제품 이런 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수입품
물가보다 수입 물가보다 수출 물가가 더욱더 하락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구매력 차원에서 국민 소득은 덜 늘어났다. 그렇게 평가되는 지표가 GDI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을 당시에 그랬지만 세계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수출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보다 실질 GDI 성장률이 낮은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익환입니다. 4분기 건설 투자가 전년비, 정기비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이건 정부 SOC 투자 증가 영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건설 부분이 이렇게 인데 저희가 이제 건설의 정부 기여도와 민간 기여도, 건설 투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보도자료 나눠주신 거 드린 거에 보면 총고 형성, 그러니까 투자의 정부 부분 기여도와 민간 부분 기여도는 나누어져 있는데 정부 부분, 민간 부분 기여도를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는 나누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부 부분의 그 생활형 밀착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투자의 기여도가 증가한 거는 맞고 또한 민간 부분의 기여도도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기여도는 다음 저희가 잠정치 발표할 때 그때 정확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랑 TV 김혜성 기자입니다. 이미 항목별 기여도, GDP 기여도는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2%라는 성장률이 이제 한은이 11월에 발표했던 그 잠정치와 맞는 건데 아무래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대치는 달성했지만 이 2%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금융위기 최저라는 것에 대해서 한은의 평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통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거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4분기 성장률에 대한 평가, 연간 2%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 얼마 전에 시장 예상이 폴에서 나왔던데 하다 보면 그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3, 4분기 수준, 그러니까 0.2%포인트를 유지하였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 부문 기여도가 1%포인트까지 나타남에 따라서 4, 4분기 성장률이 1.2%, 그래서 연간으로는 결과적으로 2%, 그걸 소수점까지 어느 분이 물어보시던데 2.01%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선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4, 4분기에 2월 예산, 불용 예산 이거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서 노력을 한 결과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의 정부 부분 지출이 늘어나면서 큰 폭 정부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3, 4분기에 민간 부분의 기여도 중에서 가장 큰 폭을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순수출의 기여도였습니다. 이게 1.4%포인트나 그 기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기저효과로 4, 4분기에는 0%포인트로 낮아졌죠. 그런 가운데서도 민간의 소비와 투자 쪽에서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민간 부분 전체 평균적으로 기여도가 0.2%포인트, 그러니까 전분기와 같은 것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물론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1.2%라는 그 수치, 4, 4분기 수치가 나타나왔지만 민간 부분에서의 성장의 내용, 그러니까 민간 소비와 투자 쪽에서의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돼 갖고 나타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간 성장률 2%가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로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좋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5년부터 17년, 16년부터 17년 동안의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대단히 호황을 보였는데 이것이 2018년, 2019년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수출과 투자의 여건 자체가 악화되면서 지금 현재 2019년에 민간 부문의 성장은 상당히 둔화되는 압력으로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폭 마이너스 이렇게 보였다가 지난해 한 3% 부근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상황, 지난해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았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수출 의존도가 그 가운데서도 큰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보면 D램하고 플래시 쪽 이런 플래시 메모리의 사이클이 두 개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난해는 우연히 두 가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 부분에서의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설비 투자는 그동안의 호황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을 2년 동안 거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민간 부문의 성장 활력이 매우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갔고 이런 상황에 대응해 가지고 정부는 경기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경제 성장에서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니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포인트를 기록한 결과로 나타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의 구조적인 거는 이 전 3, 4분기 GDP 브리핑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경제 성장률 순위 단순 비교해서 그전에 비해서 지금이 최저다라고 비교하는 데는 다소 유의를 해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 단계에서 경기 순환 측면에서 경기가 민간 부문의 모멘텀이 약화될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 또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 부분을 여하히 조화롭게 가져가느냐가 이슈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건 백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